이제 롯데리아 가서 먹을 거 사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 도로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려오는데 한참 걸렸네요. 이제 롯데리아 가서 먹을 걸 좀 사고 대구까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휴 끝나는 마지막 날이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이제 로키랑 아카데미에서 대구 가는 길입니다. 롯데리아에서 먹을 거 사가지고 점심 겸 저녁 겸 출발했습니다. 추석 연휴 포함해서 한 약 2주 정도 아카데미에 있다가 이번에 추석 연휴를 아카데미에서 보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생 말고 일반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강아지 데리고 오시는 분들 중에 아예 산책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또 한 번 느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견 기르시는 분들 중에 솔직하게 말해서 제대로 기르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대로 기른다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제대로 기른다에 대한 기준은 애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지 행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생명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행동들이 있는데 섭식 행동, 배설 행동, 글루밍 행동이라고 불리는 몸단장 행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애들을 소형견 데려오신 분들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2년간 단 한 번도 그런 유지행동 체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르는 보호자를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배설행동 같은 경우에도 소형견들은 솔직히 배설행동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배변 패드 기본에 우리 애는 산책 안 하는데요, 배변 패드에서 잘 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다 뭐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마는 경우도 있는데, 애들의 배설 행동은 자기가 먹고 자는 곳에서 배설하지 않도록 메커니즘이 돼 있습니다. 생득 행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오줌 누는 것조차 뭐 편하게 놀 수 없도록 하고 실내 배변을 당연히 권장하는 이런 문화는 보호자분들이 잘못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 매렵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아이들, 하루 종일 소변만 참는 애들이 뭐 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다가 배까지 고프면 답 없죠. 그러다 보니 몸단장 행동은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앞발이 새빨개진다거나 뒷발이 새빨갛다거나 옆구리를 물어 뜯어가지고 뜯은 자국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붉게 물드는 현상이죠. 왜 발이 붉게 물들고 눈이 붉게 물드는 건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싶어 하진 않고, 어떤 영양제를 먹이면 해결된다더라, 어떤 사료를 먹으면 해결된다더라,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호르몬 이상 때문에 눈물은 자국을 만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관찰해 봤을 때 눈물 자국이 심각한 애들은 대부분 중성화 아이들에게서 관찰이 되고, 눈물 자국이 심각하게 나오는 애들이 중성화를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아이들에게서 관찰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심리 상태와 몸단장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동물행동학에서도 몸단장이라고 불리는 행동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적으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관찰하지 못하죠. 우리 애가 유지행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섭식행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배설행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한 채 기르신다는 게 엄청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카데미에서 교육생으로 오셨거나 멤버십으로 오셨거나 하신 분들 제외하고 일반인 분들이 손님으로 왔을 때 아이들 산책시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신 분 대부분이었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큰 운동장이 있고 자연환경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산책을 안 한다면 이 아이들은 도시에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슬프게 느껴졌고요. 아직 설득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펫샵이 기이하게 형성된 나라도 드물기도 하고, 개에 대해서 법제화가 거의 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좀 많이 배우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기를 수 있다는 거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단계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한 140km 정도 왔습니다. 절반을 조금 넘게 왔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사람들 겪으면서 아이들의 유지 행동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아이들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상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도 했고, 강아지를 기르면서 애들하고 살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왜 볼일 보기, 먹이기, 잠자는 것부터 해야 되는지, 오자마자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은 앉아 엎드려 기다려이고 안 돼만을 가르치는 훈련 방법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좀 많은 분들한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영상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영상들은 제가 운전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상이 어렵구나, 이야기가 벅차구나, 개 키우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자기는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애들은 보호자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이해 못하고 막무가내로 함부로 대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느껴서,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교육생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일반인 분들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걸 봤을 때 이 격차가 정말 크구나, 갭이 너무 크니까 웬만한 사람 받아들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하면 줄여서 대한민국의 반려 문화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오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진짜 유명인들의 말을 좀 인용하자면 한국이라서 안 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버스에서 담배 피우고 식당에서 담배 피우고 기차에서 담배 피우고 했던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정책 시행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실내 금연이 완전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은 충분히 인식 수준만 올라갈 수 있다면 완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펜션 예약하면서 펜션 예약하면 연구소 애들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연구소 애들 볼 수 있는 기회는 심화반이나 멤버십 공개 행사가 있을 때 미리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개방 행사를 진행하고요. 교육생들 중에서 연구소 아이들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이들, 견사 체험이라든지 퍼피 클래스 신청을 통해서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아이들 만나는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만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 일반인들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연구소 아이들은 관광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동물원이 아니에요. 아이들에 대한 존중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적 친밀감이 쌓이고 그것을 통해서 팬심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아이들은 전혀 낯선 사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좋은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합니다. 저희 교육생들처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 행동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나봐야 아이들한테 득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연구소는 여러 마리의 아이들이 다두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고 견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외부인들 방문을 통해서 한 아이가 감염이 되게 되면 연쇄적으로 전염병이 돌게 되면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과거에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연구소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외부인들 출입은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반려견 유튜브 채널 보면 팬미팅도 하고 아이들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유튜버들은 브이로그 유튜버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생활을 공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연구소는 목적이 애초에 한국의 토종견과 우리의 복원을 하고 보존을 위해서 설립된 민간기업 연구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연구소는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오시게 되면은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정액 동결해서 보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외부인 때문에 오염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만나야 되는데 뭐 지금 전화해서 내일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이것은 연구소 직원들에게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뭐 여러 사람이 아이들을 만나고 해서 뭐 진돗개에 대한 친밀감도 늘어나고 뭐 좋은 방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 생각이고, 연구소 아이들이 소야님이나 사모님한테는 자식 같은 존재들이고, 직원들이나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함부로 누가 와가지고 우리 애들 만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유흥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아이들은 그렇게 누군가의 재미를 위해서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카데미 있다 보면 로키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한 번씩 오기도 하고, 굉장히 무례한 얘기죠. 사람 아들 같으면 그 집 아들 좀 봅시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물론 유튜브에 공개돼 있고 대중 앞에 나서는 입장이고, 아이들을 컨텐츠화 시켜서 영상을 제작할 의도를 갖고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이나 이름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상으로 봤던 아이들을 실제로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는 거. 물론 종별로 인간 친화적으로 브리딩된 견종들도 있고, 아이들마다 임계 범위가 낮은 애들도 있고, 다 달라요, 개성이. 연구소에서도 답별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가 와도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지만, 뭐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애들의 보편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아이들 같으면 주인 없는 데서 사람이 함부로 만날 수 없어요. 가능합니까? 주인 없는 집에 와서 그 진돗개 있는 집에 들어온다는 게. 이제 애견인이라고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연구소 애들 아무나 만나도 되고 아무나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아무나 와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생각 가지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걔를 모르는 사람은 제한합니다. 마찬가지죠. 수컷인 아이들, 성견 수컷인 아이들 중에 자상하거나 무례하지 않는 아이들을 로키를 대면해서 교육하고 이성에 대해서 미팅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수컷임에도 중성화를 해서 미팅을 할 수 없는 애들, 그리고 낯선 암컷에게 무례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보호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암컷이 수컷을 공격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다치더라도 보호자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수준이 돼야 교육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시고 뭐 무턱대고 암수는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한 가지 교육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호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안내해야 될 사항들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견사체험 같은 경우에도 연구소에서 저나 소장님하고 교육생 아이랑 친해지는데 짧으면 5일, 길면 일주일, 뭐 예민한 애들은 열흘도 걸리기도 한데, 최소 열흘이 지나서 그 아이와 내가 개체거리가 줄어들고 도주거리가 줄어들어서 서로 편안한 관계가 됐을 때 그 다음 다른 개체도 투입하고 만날 수 있는 거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훈련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그날 당일 입금하면 당일날 뭔가 바로 보여줘야 될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있으니까, 돈 받은 보호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자마자 목줄 잡고 앉아 엎드려 기다려 시키고, 목줄 잡아 채고 산책 교육이라고 낯선 사람이 줄 잡고 그 싣고 다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친해지는 거 먼저 해야 돼요. 훈련사가 훈련을 하려면 원칙이 필요하고, 그 원칙은 그 훈련시킬 사람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주거리, 개체거리가 0이 돼서 심리적 안정을 갖고 무리의 리더로서 인정하는 관계가 됐을 때, 그때 제대로 된 교육과 훈육이 가능한 거지,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훈련사가 왔다가도 애들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보호자만 교육하죠. 보호자가 배워서 아이에게 곁을 받고 도주거리를 줄이고 개체거리를 줄이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미의 권한 안에서 어미의 방식으로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우리 교양고사 아카데미의 교육 철학입니다. 철학이 다르다는 것은 완전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좀 많은 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교육 철학에 대해서 너무 어필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교육을 조금 더 쉽게, 보호자들의 심리를 조금 더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 저도 일상도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좀 많은 분들이 우견의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